미래기간에 기타 포괄손익에 있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이 전문용어로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놈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라는 표현을 재분류, 조정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그러한 재분류가 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손익계산서가 되거나 미래기간에 기업 재무성과를 보다 충실하게 표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재분류되어야 할 기간이나 금액을 식별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기준을 개발할 때 기타 포괄손익에 포함된 수익과 비용을 후속적으로 재분류되지 않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기억할 내용은 일단 문단은 기억을 하시고, 요 문단 원칙적으로 한 기간의 기타 포괄손익에 포함된 수익과 비용은 미래기간의 기타 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이거는 이제 지문에 이론 문제에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할 때 이런 식으로 말장난 놓을 수 있죠. 원칙적으로 한 기간의 기타 포괄손익에 포함된 수익과 비용은 미래기간에 기타 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요 문단과 함께 나중에는 이렇게 강의할 거예요. 그냥 재분류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재분류 조정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은요, 나중에 어떤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당기손익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당기손익으로 대체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이 문단과 함께 기타 포괄손익은 재분류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더라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재분류되고 어떤 재분류 조정이 되고 어떤 것들이 재분류 조정이 안 되는가? 그건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음. 자, 이제 수익과 비용의 종류예요. 제가 앞에서요, 자산, 부채, 자본은 일일이 말뜻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수익과 비용은요, 일일이 말뜻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계정 과목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강의할게요. 수익하면, 물론 이건 당기손익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타 포괄손익은 5가지 별도로 암기했으니까 당기손익은 요 정도 기억하자고. 첫째, 매출액은 수익입니다. 특별한 말이 없이 이것은 수익입니다 또는 비용입니다 라고 말하면 무조건 당기손익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타 포괄손익은 5가지 암기했으니까 앞으로는 이건 수익입니다 그러면 당기손익이야. 비용입니다 그러면 당기손익이에요. 근데 이때 당기손익계산에 포함되는 수익은 첫째 매출액이 있고요. 다음에는 말 끝에 무슨 익자로 끝남. 실수. 요걸 설명 안 했네. 매출액 말고 우리 임대료라는 게 있어. 임대료라는 게 있어요. 이거 수익이에요. 그리고 말 끝에 익자로 끝나는 게 있어요. 이거 다 수익이에요. 말 끝에 환입으로 끝나는 거 수익입니다. 매출액 임대료 익환입, 매출액 임대료 익환입, 매출액 임대료 익환입. 다만 기억할 거 요거. 익자로 끝난 것 중에서 앞에서 자본의 분류 암기한 거 있죠? 자본에서 암기한 건 제외. 예를 들어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요 정도 한번 참고하자고. 임대료는 수익이다. 여러분, 임대료가 뭐죠? 우리가 남한테 돈 빌려주는 건 대여를 한다 그러죠. 돈 빌려주는 거. 사용료 등을 받으면서 물건을 빌려준 건 임대를 한다 그러잖아.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임대료고,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임대료예요. 예를 들어 상가를 월세로 임대를 하고 월세를 받았다. 임대료라고요.
자, 그럼 누가 물어? 임대료는 무슨 계정이에요? 라고 물으면 수익하고 대답하겠죠. 아니, 임대료가 왜 수익이에요? 라고 물으면 그냥 받는 거잖아. 받으니까 수익이지. 큰일 날 소리. 그럼 받는 게 수익이면 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이런 것도 다 수익이게? 아니죠. 회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답해야죠. 자, 임대료 월세를 받아. 자, 원래 자본 등식이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인데, 예를 들어 월세를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하는데, 현금이란 자산은 증가하지만 다른 부채나 자본은 변동이 없잖아요. 월세 받으면 돈 들어온 것만 있지 나가는 건 없잖아요. 그럼 부채는 불변인 상태에서 자산만 증가하니까 자본도 증가하잖아요. 자본이 증가했는데 자본 청구권 보유자와의 자본 거래로 자본이 증가한 게 아니라 나머지 이유로 자본이 증가했다고요. 그래서 수익 처리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계정 과목은 특징만 찾아서 읽어보시되, 아하, 매출액은 수익이다. 임대료 이익환입, 말 끝에 이익자로 끝나거나 환입자로 끝나는 건 수익이다. 다만 이익자로 끝났다 하더라도 자본에서 암기한 거는 제외. 수익은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수익, 매출액, 임대료, 이익, 환입. 다음, 비용. 비용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대표적인 거 매출원가 비용입니다. 매출원가 비용이요. 두 번째, 급여, 기부금, 세금과 공과. 급여, 기부금, 세금과 공과. 수익 비용보다 종류가 이렇게 조금 더 많네요. 급여, 기부금, 세금과 공과. 이거 왜 비용인지 이해하시죠? 급여가 무슨 계정이야? 비용. 왜 비용이야? 직원한테 줬으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자, 급여를 지급해서 기업의 자산 빠져나갔죠. 자산은 감소했지만 다른 부채나 자본은 변동이 없잖아요. 아니, 직원한테 월급 줬더니 한다는 소리가, 어머, 요즘 같은 불황에 일 시켜준 건 또 감사한데 월급까지 주시다니요. 자, 제가 유산으로 받은 선산인데 회사가 가지세요, 이래요? 기업의 자산은 감소했지만 또 다른 자산이나 부채는 변동이 없잖아요. 그럼 자본도 감소하잖아. 자산이 감소하면 자본도 감소한다.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감소했으니까 비용 처리하는 거지요.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급여, 기부금, 세금과 공과가 왜 비용인지.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말 끝에 무슨 손실자로 끝나는 거 또는 손자로 끝나는 거, 손실 또는 손자로 끝나는 건 비용입니다. 다만 앞에서 자본을 암기한 거 제외.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런 건 제외. 그 다음에 말 끝에 빚자로 끝나는 거, 비, 잡비, 여비교통비 이런 식으로 빚자로 끝나는 거. 다만 여기서 기억할 거, 오늘은 강의하는데 뒤에서 설명할 거 개발비라는 게 있어요. 개발비. 경상개발비가 아니라 그냥 개발비라는 용어가 있어요. 개발비는 빚자로 끝났지만 자산입니다. 자산 중에서도 나중에 이걸 무형자산이라고 강의할 건데, 개발비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말 끝에 빚자로 끝난 거 모두 비용입니다. 말 끝에 료자로 끝나는 거 비용이에요. 단 딱 하나 아니겠죠? 임대료는 수익입니다.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 료자로 끝나는 건 비용이에요. 그리고 말 끝에 비용으로 끝나는 거, 손실비료 비용, 손실비료 비용, 그건 비용이라고요. 어머, 그러면 선급 비용은 비용인가요? 에이, 앞에서 자산 설명할 때 전제조건 얘기했죠. 뒤에 뭐라고 끝났건 선급으로 시작되면 자산이라고요. 미지급 비용, 비용으로 끝났지만 전제조건 미지급으로 시작된 건 부채라고요.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 비용으로 끝난 건 다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의 종류는 이렇게 미리 외우자고요. 매출원가, 급여, 기부금, 세금과 공과, 손실비료, 비용. 매출원가, 급여, 기부금, 세금과 공과, 손실비료, 비용. 매출액, 임대료, 이익, 환입은 수익. 매출원가, 급여, 기부금, 세금과 공과, 손실, 비료, 비용. 다만 빗자로 끝난 것 중에 개발비는 무형자산이라고 한다. 손실 또는 손자로 끝났다 하더라도 자본에서 암기한 건 별도 제외. 참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은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은 기타 포괄손익이고,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은 당기손익이다. 이것 자꾸 오해하셔. 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앞에서 이거 배우자, 기억하자 그랬죠? 1차시 마지막 끝날 때 뭐라 그랬어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2차시에서 설명드린 거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정의 불러보세요.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이게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 그랬어요. 자, 근데 뒤에서 이제 이런 문제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뒤에 뭐 손상차손 또는 처분손익 이렇게 써놓고 처분이익 이렇게 예를 들어 써놓고 제가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은 당기손익이에요? 기타 포괄손익이에요? 라고 물으면 뭐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시작됐네. 그럼 기타 포괄손익이겠지. 아니에요. 얘는 당기손익이에요. 처분손익은 뭔 얘기를 하냐면은 평가손익만 기타 포괄손익이야. 평가손익만.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처분손익, 손상차손 이런 거 말고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은 평가손익이라 하더라도 당기손익이고요. 이 차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